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들 어떻게 잘 보냈습니까? 어떻게 이번에 만났어요? 동성로에서? 아니요. 이번에 못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시기가 좀 안 겹쳤어. 추석 당일 전후로 보통 내려가야 되는데 훨씬 전에 갔다 왔더라고. 만나지 마.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 만날 일이야? 제가 그래서 휴가 막바지쯤에 뭐 하냐고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네. 사무실에 있더라고. 사무실에 혼자. 이랬어요? 제가 이렇게 애사심이 뛰어난 사원입니다. 아 진짜 할 일 없었나 봐. 혼자 사무실에 가 있더라고. 아니 추석 때 왜? 놀다 지쳐가지고 회사 가서 놀았지. 야, 정말 대단하다.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커피도 있지, 마실 것도 있지, 인터넷 잘 되지, 시원하고 시원하지. 넓고. 얼마나 좋아. 그럼 건물에 혼자 있었겠네? 어쩔 때는 혼자 있었고, 네. 어쩔 때는 누가 있더라고요. 누가 있어요? 임원들이 있어요? 아니야. 그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자주 간 게 들통 날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팀장님이 앉아있더라고. 아 정말로? 이럴 때 또 눈도장 찍기가 괜찮거든. 그러네.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대단하다. 뭐 그렇게 돼버렸네? 야, 정말 사회생활 잘한다. 최연소 임원할 거야. 여기서 꿈을 말하는구나.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스플레이크님께서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구만. 감사합니다. 연세 좀 있으신 분 같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석 연휴 내내 한 편씩 올렸더니 네. 이렇게 이제 댓글 달아주셨어요. 미엘폼 MIELPOMME 님이 하하하 방송 러닝타임이 19 하네요. 영화 내용과 맞물려 신박하네요. 하하하 방송이 19분 19초. 네.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저도 듣고 보고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청불 영화더라고요. 네. 근데 얘기만 들었을 땐 되게 재밌는 시트콤 같은 느낌이었는데 보니까 찾아보니까 어땠어요? 못 봤어요. 청불이라서. 청굴이라서 아직 청굴인데 안 못 봤어. 봐. 아니 뭐 볼 데가 없더라고. 아 그래요? 뭐 트는 데가 없던데. 저를 이렇게 합법적으로 삽니다, 여러분. 최연수 임원. 준법적. 그리고 저희가 타이타닉 추추형으로 해드렸는데 네. EBS에서 방송을 한 모양이죠. 우리가 거의 무당이었어 무당. 네, 안목이 네. 뭐 뛰어나다고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 화면 캡처해가지고 지금 나와요. 이러면서 추추형의 영향력.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도. 맞아요. EBS에서 하고. 역시 무당이었어. 생각하는 게 다 비슷비슷해. 그렇지. 할 만한 거 한 거야, 그냥. 다 비슷비슷해. 생각하는 게. 네. 5월 그날 그 느낌님이 허거걱 내년 중 영화 개봉의 목표 두둥 곽순중의 쿨가닥을 시청하던 중 김희연님의 한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떻게 말을 했지? 아니 사실 전 쿨가당 안 봤어요. 그래요? 오글거려서 못 보겠더라고. 저는 그 뒷부분만 봤어. 그래서 진짜? 한마디씩 하라고. 한마디씩. 맨 마지막에 끝날 때. 기자란 뭐다. 이렇게 어. 해서 다른 두 분들은 뭐 기자는 뭐 한 분은 뭐 무당이다. 뭐 사회의 원을 풀어주는 뭐 또 한 분은 뭐 했는데 김프로님은 또 거기서 다른 분들 다 명사로 얘기하는데 나는 동사로 얘기하겠다 했더니 밑에 자막이 떴어. 이상한 중이병 막 이러면서. 그랬어? 뭐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상한 중이병인지 아니면 뭐 선택적 간헐적 중이병이었는지 하여튼 이런 거 딱 넣으면서 아예 안 봤어 저는 예. 프로그램을. 제가 그 뒷부분만 집중적으로 봤거든. 앞에 하는지 모르고 기자는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김프로가 자기의 어떤 도덕률과 이런 걸 이제 지켜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을 불편하게 이렇게 탁 콕 집어서 얘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되게 멋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편이 없어야 하고 그치, 그리고 또 그치. 스스로 조금 불편해야 되고. 그렇지. 네. 나름 그래서 생각을 해간 거야. 중의적 표현으로. 아니 거기서 생각했어. 정말?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 불편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때려친 거예요. 이랬는데 그 뒤에 말이 계속 나왔다. 바로 컷. 안 봤어요. 바로. 안 볼까 하다가 오글거려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김프로쇼 홍보하러 나간 거라 방송 통해가지고 좀 김프로쇼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간 거라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그 안 뒤에 봤어. 비슷한 말이 나올 것 같았는데 컷. 아니요, 근데 실제로 그냥 그렇게만 하고 지나갔어요, 바로.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뭐 잘린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네. 몰라. 부끄러워한다. 뭐 볼 일이야. 네. 뭐 하여튼 좀 그래요. 아무튼 내년 중에 영화 개봉을 네. 목표라고 제가 했단 말이에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랬나 보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네. 그냥 빨리 거기서 자세히 설명한들. 그렇지. 사람들이 거기 예약했어? 이게 뭐 책이 선정돼가지고 뭐 그렇지요. 캐스팅 들어가고 어쩌고 2-3년은 네. 걸리니까 이런 설명해봐 이상하잖아. 그냥 네. 내년 중에 올리는 게 목표라고 했을 텐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면 좋은 거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목표는 요게 뭐 저희가 만들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안 되면 뭐 이거를 만드시는 분들한테 넘겨가지고 헐리우드에 팔아도 되지. 뭐 하여튼 걸리게 하는 게 목표라서 네. 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아이스 플레이크님이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라고 아까 아. 말씀하신. 내가 아직 청년일 때 합시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문화 선물들이 저희가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네.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네. 팟캐스트들에서 이렇게 고급진 선물들을 마구 드리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후기 그 홈페이지에 리뷰들도 간간히 이제 올리기 시작하신 것 같던데. 그게 보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었지. 그걸 카페를 만들어야 여러 사람들이 글을 쓸 수 있는데 네. 저희가 블로그를 만들어서 올려놨잖아요. 네네. 글을 저희밖에 못 써요. 아, 그래요? 그렇지. 딴 사람들은 댓글밖에 못 달잖아요. 아, 그러네. 댓글. 네. 그렇지. 아, 근데 그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거든. 그러네,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일부러 뭔가 지금 뭐 설교 뭐 전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나? 나 이런 생각. 그건 아니고. 그랬구나. 아무튼 그래서 뭐 고민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대로 치자면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것까지 할 여력이 없어요, 솔직히. 그치. 유튜브도 좀 만들다가 이제 그럴 일은 아니야. 예, 원래 해야 될 일을 못 하니까. 그치. 그래서 다 치우고 그러고 있는데 조금 저희가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력이 좀 되면 차근차근 하나씩 붙여갈 테니까 많이 후원해 주세요. 근데 이걸 그런 게시판 카페가 더 활성화되면 우리가 선물을 쏴야 되는 선물 양도 더 많아지고 막 이런 거 아닌가? 뭐 그럴 수 있죠. 그쵸. 네. 네. 뭐 아무튼 차근차근 가고 있으니까 네. 김프로쇼.com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올려놓는 선물들 많이 받아가시고 네. 거기다 후기도 좀 남겨주시고 댓글로 네.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신기한 상품이 하나 들어왔어요. 스크린 뮤지엄? 네. 뭐 스크린 뮤지엄. 광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뭐 이래서 메가박스에서 이렇게 브랜딩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큐레이션 브랜드라고 하고 있는데 그 메가박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뭐 공연 콘텐츠라든가 다양성 영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스크린 뮤지엄은 이제 그 중에서도 클래식 소사이어티라고 공연 콘텐츠나 네. 아니면 무대 예술 같은 것들 이제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작품들을 가지고 오는 브랜드거든요. 네. 그 중에 스크린 뮤지엄이라는 거는 미술관에 있는 작품을 화질을 좋게 찍어서 영화관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르기도 하고 기억이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 갔는데 저 멀리 한 100m 앞에 사람이 막 개떼같이 모여있는 거라. 그렇지. 모나리자구나. 가까이서 못 보거든요. 가까이 갔다 왔더니 유리로 막아놔가지고 한참 멀리 있잖아요. 그게 또 미술관에서 실물로 보는 감동이 있기는 한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정말 살아있는 실제 작품을 보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워낙 유명한 작품들은 가까이 가서 보기도 사실 힘들고 맞아요. 굉장히 오래 줄 서가지고 잠깐 앞에 가서 이렇게 보고 인증샷 찍고 오는 거지. 네, 물론 그게 이제 남다른 경험이기는 한데 네. 그림 자체를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기획전 보기 조금 힘든 것들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보통 안 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안 오죠. 몇 우리는. 작품 안 오죠. 네. 그게 안타깝더라고. 일본까지는 오는데 우리까지는 잘 안 건너와. 사실 메이저 작품들은 거의 안 오고 생생내기 위한 몇 개들 오는 경우를 왕왕 보는데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스크린으로 크게 보면서 해설도 해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데 네. 뭐 기회가 잘 돼서 왔으니 여러분도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그래서 일본 가서 이제 미술관 가는 거 좋아하니까 네, 네. 가서 보면 일본의 희귀한 작품들이 자주 건너오거든요. 근데 그 이제 큐레이션 서비스가 영어가 안 되는 데들이 많아. 그래서 일본어로만 해줘. 근데 일본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써 있는 영어만 보고 좀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 좀 아쉽겠다. 저게 좀 설명이 잘 큐레이션이 되면 좋을 텐데 싶은 생각이 있는데 뭐 남의 나라 가가지고 해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좋은 기회니까 많이들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롯해가지고 엔티라이브도 반응이 좋았거든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물폭탄 코너.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바로 그 코너입니다. 선물폭탄 술친금 한 박스 받으실 분 라이프 오브 파이를 저희 때문에 보셨어요. 깊이 충격을 받으셨다는 냥이 두 마리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열심히 하는 청년들에게 첫 댓글 남겨주신 아이스 블레이크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마이보험 체크, 내가 가입한 보험 제대로 가입된 건지 과하거나 부족한 게 있는지 체크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체크만 하시는 거 아니고 그렇죠. 가입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입까지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익숙해진 새가족
뭐라고요? 아이스크림 크림. 네. 아토피로 고생하는 내 아이를 위해 아빠가 직접 만든 순한 보습크림이에요. 넥서스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이번 달에 특별히 김민식 PD 모셔가지고 한 달 동안 특집으로 방송을 저희가 할 건데, 네. 효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활용하셔야 될지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검증이 된 베스트셀러니까 많이들 사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고, 찬찬히 저희가 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영화 남한산성으로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큰일 났네. 어떻게 브릿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김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수석들이 완전 이거를 브릿지를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그 포하고 피하고 그 계획적으로 막 해가지고 이거를 딱 또 끄는 걸로 몰아야지. 안 그럼 다 죽어. 큰일 났네. 순위도 안 오르고. 아유, 큰일 났네. 네, 김프로쇼 2부는 영화 남한산성으로 함께합니다. 추석 때 영화 많이 봤습니까?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극장에서? 극장에서도 많이 보고 집에서도 많이 보고 굉장히 생산적인 연휴였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뭐 페인처럼 지낸 걸로 알고 계시겠지만 네. 일부 맞습니다만 책도 한 2권 이상 보고 야. 영화도 한 10편 정도 본 것 같고. 집에만 있었단 얘기네. 근데 가장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거는 몸무게도 한 2kg 뺐어요. 어디에 빠졌어? 어디에 빠졌어? 연휴 때 누군 찐다고 하지만 네. 가정과 멀리하면 이렇게 좋은 점이 많습니다. 고향을 미리 빨리 갔다 오면 이렇게 좋은 점이 많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안 먹어서 빠진 거야? 어떻게 빠졌어? 일단 기본적으로 적게 먹는 게 중요한데 네. 운동을 안 하고는 안 되더라고요. 운동을 다시 시작. 네, 회사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갈 때 자전거 타고 왔어요. 참. 왕복 2시간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여기도 자전거 타고 올 뻔했어. 한 3시간 걸리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었단 얘기다. 네. 특별히 이번에 영화를 찾아본 건 고전 명작들을 좀 찾아봐가지고. 저는 영화를 좀 보고 싶었는데, 네. 이게 또 힘들지. 쉽지 않아요. 안 돼. 가족 있고 애들 있고 이러면 쉽지 않죠. 쉽지 않아가지고 네.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결혼하면 안 돼. 영화 많이 봐라. 그래. 많이 보라, 많이 봐. 나중에 최연소 임원하려면 그 가족이 있어야 임원도 되고 그런 거 아니야? 가정을 포기해야 돼. 가족이 없는 게 편하긴 하지. 두 마리 초기를 어떻게 쫓나 사람이. 정말 라라랜드다, 라라랜드야. 그럴 일인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자, 영화 남한산성. 간만에 불꽃 튀는 연기가 아주 그냥 물씬 흠뻑 네. 젖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일단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밖에는 온통 적들이 깔렸다고 들었다. 전하, 속해 남한산성으로 옥체를 피하소서. 1636년 청나라가 쳐들어오고 강화도로 가는 피난길이 막히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합니다. 흐르는 강을 모두 얼릴 만큼 혹독한 추위 속에 인조와 신하들은 남한산성에 고립돼 자신들을 구해줄 근황병을 기다리죠. 시간이 흐를수록 옥죄어오는 청의 압박 속에 남한산성에서는 치욕스러운 항복이라도 백성들을 위해 해야 한다는 주화파와 죽음을 불사하고 대의를 지켜 싸우자는 척화파가 팽팽히 맞섭니다. 인조의 번민은 깊어지고 청의 무리한 요구는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집니다. 충성과 신념, 선택이 뒤엉킨 47일간의 이야기, 남한산성입니다. 자,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한마디 총평, 이 감독입니다. 말의 힘. 말의 힘. 네. 말해 뭐 하나. 황 대리님은? 아마도 큰 이정표가 될 뚝심 있는 연출. 네. 저는 영화에서 오늘을 본다. 오늘 뭔가 다시럽네, 평들이. 자, 그래서 황 대리님께서 기본 정보를 한번 훑어주실까요? 남한산성? 네, 간만에 하는 기본 정보입니다. 10월 3일날 개봉했고 139분 러닝타임 되겠습니다. 15세 관람가고 주연이 기가 막히죠. 이병헌, 김윤석, 박해일, 고수, 박희순, 조우진, 허성태 다 많습니다. 그리고 연출은 황동혁 감독인데요. 집안의 자랑입니다. 확실해요? 그렇구나. 이름이 낯설 수도 있겠다 싶은데 최근에는 수상한 그녀
어. 13년도에 이제 865만이 들었어요. 근데 이 수상한 그녀는 이 865만이라는 흥행 스코어도 중요하지만 IP를 가지고 중국이랑 동남아에 엄청 많이 팔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CJ에서 꿈꾸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그래서 많이 언급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스리슬쩍 지나갔지만 865만이란 스코어도 사실은 엄청나죠. 800만이 넘었군요. 그쵸. 저는 이 영화 안 봤는데. 그래서 이때도 각본과 연출을 다 했었고 이때 CJ의 큰 마음을 얻어 남한 선성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은 게 아닌가. 벅서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안 했나 보네요. 2016년도라고 나와 있는데 성동일, 심은경, 한승연 자료 없음 하다가 엎어졌나? 뭐 준비하다 안 준비하다가 됐을 안 돼서 수도 이게 들어갔을 수도 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도가니가 도가니가 또 네. 도가니도 466만이나 받더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죠. 되게 흥행력을 갖춘 감독이고 그 전에 이제 그 전에 2007년도에 마이파더? 마이파더 있는데 네. 다 이제 각본에 참여하고 연출도 했던 앞으로가 정말 주목되는 그런 감독 되겠습니다. 개봉 4일 만에 200만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게 추석 때 개봉한 영화 관상 밀정들보다 공이 하루씩 빠른 지금 엄청난 속도로 달려간다고 하고 이번 추석 때 개봉한 영화 킹스맨 네. 뭐 엄청 많이 봤죠. 그거는 뭐 워낙 대작이고 제작비도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뭐 흥행을 못하면 손해인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남한선성의 기축 그리고 대부분 약간 우려했던 게 I Can Speak가 좀 한 주 빠른 게 아닌가라는 영화 업계에서의 약간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또한 성공한 게 아닌가. 그래서 추석을 책임진 3편의 영화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편의 흥행 성적이 그닥 이 엄청 긴 연휴에 비해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게. 거의 뭐 I Can Speak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일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집계가 274만이거든요. 생각보다는 폭발적이지 않네. 제가 걸었던 500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 이건 I Can Speak야말로 이제 추석 지나면 이제 걸기가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뭐 좋은데 되게 영화 시장 자체에 대한 약간 걱정들이 이제 슬슬 눈앞에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연휴가 엄청 긴 거에 비해서 흥행 성적들이 그렇게 좋은 편은 또 아닌 것 같다. 저 범죄도시가 1000개 넘게 지금 계속 걸리고 있는데 138만. 지난번에 그 강동원 나온 영화 있었잖아요. 깜빵에서 나와가지고 황정민이랑 검사회전. 검사회전. 그것도 거의 900만 갔거든요. 네. 네. 그렇죠. 이제 영화 스크린은 지금 계속 많아지는데 막상 흥행작들의 성적들이 막 모두가 피크를 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는 거 우려가 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산성이라는 작품이 어떤 이정표가 될 것 같은데 뭐 좀 더 설명을 하면 스크린이 1226개고 지금까지 26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순재가 한 150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BEP가 한 500만 정도 돼야 된다고 하는데 네. 뭐 무난히 넘기지 않을까 싶고 CJ ENM 입장에서는 직전의 군함도 그 전에 리얼에 있는 2연타를 맞고 휘청대다가 야, 세다, 드디어 약간 숨통 돌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작사가 사이렌 픽처스라는 곳인데 김지현 대표 그냥 우연히 찾아보다 걸린 건데 이 김지현 대표가 김훈 작가의 친딸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2011년도에 회사가 설립이 됐던데 아마 이걸 영화화하려는 시도가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보고 보고 나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봐왔던 사극뿐만 아니라 기존에 개봉했던 한국 영화와 약간 결이 다른 그런 영화 남한산성이 되겠습니다. 뭐 영화의 큰 축이 되는 내용이 병자호란에 대한 얘기니까. 네. 네, 뭐 병자호란을 뭐 다들 아시겠죠. 근데 혹시 이제 가물가물하실 분들을 위해서 뭐 잠깐만 빨리 정리를 해드리면 1636년에 이게 병자년이어가지고 12월 27일부터 그 다음에 2월 24일까지 조선하고 청 사이에 벌어진 전쟁인데 요때 이제 청의 홍타이지가 명을 공격하기 전에 조선을 침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과 청이 막 이렇게 싸우고 우리가 명나라와 관계가 괜찮다가 청이 이제 세지고 그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는 와중에 공격을 당해가지고 인조가 강화도로 도망을 가려다가 그 전에 한번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강화도로 한번 도망갔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강화도로 도망을 못 가고 남한산성으로 부랴부랴 들어갔다가 거기서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하고 치욕을 겪게 되는 뭐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쭉 그냥 담담하게 이제 그린 내용인데 사실 원작 소설이 엄청 유명했죠. 그렇죠. 김은 작가의 소설. 70만 부. 정말 베스트셀러였죠. 근데 뭐 그렇게 베스트셀러 기분 작가가 쓴 같은 책이라고 해도 영화화 됐을 때 결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명량.
명량. 네, 칼의 노래를 뭐 어느 정도 뭐 기반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현의 노래라고 또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게 아마 3D로 그때 제작이 됐었던 것 같은데 나라에서 3D 기술 지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반응을 봐도 알다시피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잖아 그 영화가. 네. 그리고 이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아주 많이 다루는 교보제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정운장교 아니겠습니까? 정운장교를 교육하던 종합행정학교가 장지역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사 갔는데 네. 그 바로 위가 남한산성이에요. 야. 그래서 주요하는 전적지 답사가 남한산성 답사예요. 저도 그때 한번 갔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했어? 거기 가가지고 근데 국군에서 정신교육 교재로 활용할 때 주요 정서는 그거죠. 국방을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오랑캐들한테 당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전쟁에 대비하라. 오랜만에 듣지? 약간 그런 투인데 그거 약간 들으면서도 너무 단편적으로 그냥 이게 인과관계 아니라 상관관계로 그냥 득 풀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라 네. 뭔가 입체적인 상황이 있었을 건데 라는 생각은 들었고 네. 가면서도 이런저런 카레 노래에 나오는 걸 기반으로 해서 많이 설명도 듣고 했는데 이거를 영화로 보니까 느낌이 새롭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조선시대 썰전을 보는 듯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남한산성 책을 사가지고 네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봤는데 좋더라고요. 예. 김은 작가 특유의 그 글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영화와는 또 다른. 처음에 남한산성 영화화 된다 그러길래 어떻게?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처음에 책 읽었을 때 느낌이 진짜 스산하고 야, 이 얘기를 이렇게 쓰는구나. 그리고 기간도 짧으니까 그걸 거의 막 소묘하고 스케치하듯이 스산한 풍경을 그리듯이 써놨잖아요. 소설 자체가. 김원 작가 원래 문체도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 예전에 무슨 인터뷰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김원 작가 예술가의 서재인가 뭐 유명인의 서재인가 뭐 이런 기사 네이버에 있었죠. 지식인의 서재였던가 거기 이제 김훈 작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책들은 실용서적이래. 그래서 막 헬기 운전법 뭐 이런 게 있어요. 포크레인 도해.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글을 읽으면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쓰고 싶다. 도해 하듯이. 그런데 이제 남한산성을 보면 산성에서의 49일 체험기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스산한 풍경. 그리고 근데 그닥 뭐 막 스펙타클이나 아니면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안에서부터 이제 막 옥죄어오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한 설전만 가득했던 이야기인데 이걸 영화로 찍으면 어떻게 나올래나? 엄청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도 했었는데 보고 나니 황 대리님 말씀이 좀 일리가 있네요. 약간의 어떤 이정표가 되겠다. 여러 가지 뭐 국내 상황, 국내 정황으로 인해 가지고 살풀이하던 영화가 나오던 시기가 한참 있었잖아요. 이제 한 챕터가 넘어가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흥행이 얼마나 될까? 흥행이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봤는데 거기에 사실 배우들의 힘을 실어줘야 되거든요. 네.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이런 영화가 어느 정도 규모감을 가지고 완성이 되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사실 배우들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이 참여한 배우들도 각각 따로 주연을 맡아도 될 만한 엄청난 배우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네. 잘 완성이 돼서 이게 뭔가 한국 영화의 어떠한 이정표가 되겠다. MSG를 많이 치지 않아도 뭔가 자극적이거나 이게 흥행하기 위해서 넣은 장치야라는 말을 굳이 하면서 넣지 않아도 뭔가 이야기를 탄탄하게 만들고 뭐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도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뭔가 중요한 분기점을 찾으라 그러면 이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연기들이 뭐 네. 진짜 하나도 빠질 만한 배우가 없이 전부 다 어색하거나 네. 제가 또 그 쓸데없는 디테일 그래요. 딱히 뭐 눈에 거슬리는 게 없었어요. 네. 물론 뭐 고증이나 막 이거 가지고도 그 영화화 되기 전에 네네.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뭐 생각보다 고증이 괜찮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으면서 조금 그게 사그라들긴 했었는데 네.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네. 영화가 연기가 하여튼 뭐 불꽃 튀니까 그리고 시기도 적절했던 것 같아요. 확실한 거 탈핵정국 이후에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전 국민적으로 어떤 입장에 있든 그런 면에서 이야기가 사실 대사들이 한 번에 딱 안 들어오는 약간 비유나 뭐 아니면 이렇게 돌려 말하는 것 같은 말들도 있고 약간 좀 형이상학적인 대화도 막 오가긴 하는데 그게 어떤 상황들이 막 대입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빨리 이해를 하기도 하고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는 오히려 이게 컨텍스트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대입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영화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냥 영화 한 편으로 좋아서 이 영화는 좋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더 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이 사회를 살풀이하는 영화들을 많이 보면서 지쳐오다 보니까 그냥 영화 한 편 그냥 마음 편하게 보고 싶은데 이걸 충족해주는 영화가 잘 없었던 게 아닌가. 한국 영화를 두고 봤을 때는. 근데 이런 면에서 이거는 그냥 뭐 옛날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뭐 굳이 뭐 한국 사회에 대입을 하지 않아도 이 안에서 흘러가는 그런 첨예하게 대립한 논쟁들에 딸려가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정말 어떤 미덕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론가들 평점은 뭐 공이 좋습니다. 평식이 오빠만 그냥 그래요. 3개. 3개. 3개면 다크나이트 3개인가요? 3개 반. 3개 반. 네. 다크나이트보다는 조금 못했나? 그러네. 못했나? 근데 평 때문에 조금 여기저기서 이제 뭐 구설수에 오르고 있기는 한데. 평식이 오빠가? 네.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할 이유. 이렇게 이제 평을 하셨어요. 네. 참. 뭐, 예. 묘하게. 영화를 보고 와서 너무 묘하게. 너무 각자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영화들을 이제 막 해석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 네. 어느 쪽으로 봐도 사실은 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한동원 씨가 3개 반 주셨는데 어둠의 역사가 남긴 것들, 역사의 어둠에서 거둘 것들. 김성훈 씨 4개, 눈 한 번 마주치지 않는 썰전. 박은영 씨 4개. 진중하고 묵직한 정통 역사극. 당시의 고뇌와 비통함이 스크린을 뚫고 절절히 흐른다. 이화정 씨 4개. 말과 말이 부딪혀 만들어내는 대사의 스펙타클. 허나몽 씨가 4개. 수많은 선택과 그 이상의 고민이 모여 완성된 결과. 그게 역사. 이동진 씨는 3개 반 줬네요. 태산 같은 말의 무게를 묵묵히 지고 간다. 뭐 하여튼 공이 3개부터 4개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살풀이가 아니라서 좋다고 강대가 아까 얘기했는데 되게 뻔한 소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잖아요. 네. 예전에 있었던 일에 비춰서 뭔가를 생각하게 되잖아. 자극적이지 않은 표본 같은 영화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네. 광해 이후에 되게 오랜만이지 않았나. 저는 한 가지 우려했던 게 그냥 내가 보기 좋으면 어떡하지는 생각이 있었어요. 영화를 많이 찾아보는 사람들만 보기에 좋아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저는 많이 봐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진입장벽이 높거나 막 스타일이 받아들이기 힘들게 찍힌 게 아니라서 네. 일단 워낙 이야기 자체가 탄탄한 이야기인데다가 시사하는 바도 크고 그걸 잘 구현만 해내도 시작할 때부터 이점이 많은 이야기라 그걸 잘 한 것 같아요. 배우들을 모아놓은 거에서 사실 거의 대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나.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 감독도 인터뷰를 했던데 남한산성 연출을 하고 나서 완성하고 나서 가장 만족스러운 점이 뭔가 캐스팅이다. 아니 정말 캐스팅은 뭐 캐스팅이다. 100점을 주면 좀 그렇다고 치면 뭐 한 95점 이상 줘도 되는 거 아닌가. 네. 뭐 이 이상 더 할 수가 있나. 그렇죠. 전 네. 그 소녀도 깜짝 놀랐어. 야, 어, 너무 귀여워, 그럼요. 너무 귀여워. 야, 정말 너무 귀엽고. 이 영화를 보면서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그리고 처음에 그 할아버지도 너무 나룻배 할아버지야. 아. 어디서 그렇게 그런 분을 데리고 오셨지? 야, 하여튼 뭐 연기나 배우 캐스팅은 뭐 완벽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쯤에서 감독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감독이 과연 하는 역할이 뭔가. 그걸 하는 게 감독이지. 출근과 퇴근을 알리는 거. 과연 감독이 연출을 잘해서 연기가 잘 나온 건가. 아니, 이거 한번 뭐- 짚고 넘어가봐야 돼요, 우리. 이 영화를 놓고는 말들이 많잖아요. 입김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거 중요하지. 그렇지. 그건 배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 그럼. 감독이 하는 역할이 배우 연출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역할을 했나? 뭐 화면 안에 뭐 파리가 날면 좀 이따 찍자라고 하던가 이런 거. 아니, 그 현장을 보니까 그랬대요. 배우들 입장에서도 약간 꿀리면 안 되는 캐스팅이잖아요. 김윤석이나 이병헌 둘이 말할 것도 없고 가운데 앉아있는 박해일도 짬밥이 딸리지 않잖아. 네. 서로 대사를 하다가 NG가 나오면 서로 엄청 미안했대.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감독이 거기서 뭐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근데 슛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나처럼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진짜 민망하겠다. 그냥 보고 나다가 NG 하면 NG 내셨어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되게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럼요. 행복했겠지. 하여튼 뭐 농담 삼아 이렇게 하는 건데 감독도 들어보니까 엄청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몇 년 동안 준비를 했고 그 이병헌 인터뷰를 보니까 배우들보다 감독 응원하는 밥차나 커피차가 더 많이 왔대요. 그래서 이전에 막 필요가 많지 않은데 그거를 찍은 스태프들은 감독의 팬이 된대요. 그만큼
미리 준비하는 게 완벽하고 어. 현장에서의 판단력이 신속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고 난 완성된 작품으로 만족감을 주는 게 있고 하니까 뭐 같이 했던 배우들, 같이 했던 스태프들, 뭐 제작자들한테 엄청 신망이 두터운 네. 그런 감독이라고 하더라고. 이병헌이나 뭐 김윤석보다 차가 더 많이 왔다고 하니까. 그만큼 감독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역할이 그렇게 밥차를 부르고 커피차를 끝까지. 부르고 이렇게 그런 역할이 인터뷰에 이렇게 언급되기 위해서 왜 이런까지 다 나왔으면 얼마나 현장에서 할 일이 없었던가. 본인이 스케줄 짜고 막 이러셨던 거 아닌가. 아무튼 뭐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훌륭하기 때문에 이렇게 맘 놓고 농담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겁니다. 네. 조금 약간 말하기 좀 그런데 이런 영화면 이렇게 말도 못해 편하게. 그럼. 굉장히 간만에 좋은 영화. 2시간이 넘잖아요. 네. 보통은 이게 왜 이렇게 길지? 혹은 제일 좋은 건 영화가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볼 때는 조금 피로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말과 말이 막 네. 부딪히면서 계속 와 정말 둘이 첨예하다. 근데 다 보고 나왔더니 둘이 계속 백분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두 명이 같이 잡히는 장면을 또 보고 싶다. 이병헌 김윤석 배우가. 이게 옛날 말이기도 하지만 이게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그런지 말 자체가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뭐 글로 풀어진 걸 읽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근데 너무 잘하니까 네. 소설책을 음성으로 듣는 막 그런 콘텐츠 있잖아. 막 그런 거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리고 제작자 자체가 소설가의 따님이시니까 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아버지의 원작을 충실히 아주 영화적으로 완성도 있게 옮기는 거에 좀 공을 들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리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충분히 만족스럽게 네.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보통은 뭐에 집중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배우 얼굴 보라는 거구나. 이거는 막 치고받는 대사 리듬으로 보는 거구나. 혹은 이건 스펙타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몇몇 부분은 그냥 접어놓고 보는 영화들이 꽤 있는데 우리가 재밌게 본 영화들 중에서도 그런 영화가 꽤 많은데 그 퀄리티가 물론 150억 든 영화니까 제가 이 퀄리티가 이렇게 좋네? 생각한 게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넓은 장면이나 아니면 가까이서 찍었을 때 저는 특히 그런 거 왜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보면 말이 인정이라던가 아니면 막 신발이 너무 깨끗한 세모라던가 아니면 막 갑옷인데 저거 합석 인조피혁이 너무 티난다던가 이런 물론 영화는 그런 게 이제 드물긴 합니다만 정말 가까운 클로즈샷으로 보여주는데도 저는 옷감의 재질이나 이런 게 되게 좀 감동스러웠어요. 흰 옷인데 겨울 두꺼운 누빈 옷. 근데 그게 너무 진짜 같은 거야. 네. 의상 같지가 않고. 약간 빈티지 느낌 나고. 그런지. 고증 관련해서는 그 전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네. 영화가 뭐 하여튼 예고편 공개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공개되고는 논란이 싹 사라질 정도였으니까 고증에 있어서는 뭐 훌륭합니다. 네. 사실 별로 기대 안 했거든요. 누가 봐도 기획이 들어간 영화고 원작이 워낙 탄탄한데 사실 이게 성공한 케이스를 한국에 잘 본 적이 없거든요. 탄탄한 원작, 큰 기획, CJ 뭐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잘 메이드가 되는 경우를 못 봐서 한번 배우 출연진이 화려하다 그래도 약간 기대를 못했고 사실 보기 전까지만 해도 수성한 그녀 만든 감독이 이런 작품 만들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네. 그래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는데 보고 나서 굉장히 만족했던 작품이 아닌가. 그리고 근래에 우리가 이만큼 한국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만들어진 걸 찾아본 지가 언젠가 네. 네. 최근에 생각나는 만족스러웠던 한국 영화 I Can Speak가 있는데 그 또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를테면 몇몇 부분 그냥 접어주고 가는 느낌의. 그냥 그냥 퉁쳐주는 분위기가 네. 있는데 이거는 너무 좋은데 그 다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를 오랜만에 만난 것 같다. 제 기준으로는 이거 하나가 굉장히 큰 잣대인데 그런 거에 대한 피로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 남자들이 막 부딪히 이제 아수라 이후로 이제 점점 점점 힘들어질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남한산성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 소녀 빼고는 한두 마디 대사 치는 아주머니 말고 여자가 없어. 여자가 없죠. 근데 하나도 안 불편해. 그러니까 저도 보고 나서 그걸 깨달았거든요. 필요한 것만 그냥 뚝심 있게 심플하게 했는데 불편한 거 하나 없고 불편한 게 없다는 말은 억지로 뭘 해가지고 나의 감정을 움직이려고 한 게 아니구나. 되게 많이 욕심을 안 부리고 비워내면서도 굉장히 묵직한 연출을 할 수 있구나. 이야기가 좋으면. 생각했던 아이템 하나가 털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나라 흥행 공식들을 나름대로 정리한 걸 보면 네. 남성성이 뛰어난 리더십,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흥행 공식들 나름대로 정리해보고 있는데 네. 이번에 먹힐 수 있는 남은 과제는 강 대 강에 부딪히고 이 안에서 근데 그 강 대 강이 선과 악이 아니라 네. 누구나 마음 줄 수 있는 두 가지 선택 안에서 그 다음에 결론이 나는 이런 형태. 그래서 맨날 히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영화 히트 재개봉합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그래. 제가 PR 홍보. 네, 열심히 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봐주셔야 되고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구현됐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 남자 배우 강대강으로 붙였을 때 안 밀리는 둘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짧게 고민해봤는데 뭐 일견 이런 부분이 잘 구현된다면 남한산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템에 대한 고민은 놔줘도 되지 않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약간 콜럼버스 달걀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고 나니 이걸 아직 아무도 안 만들었었다니. 자, 그래서 흥행은 지금 저희가 녹음을 일요일 저녁에 하고 있는데 1226개 스크린에서 263만이에요. 네. 어느 정도나 올라갈까요? 제 바람은 감독의 전작만큼 봤으면 좋겠다. 850만? 네. 황 대리님 어떠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지 않나. 음. 마음 편하게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르일까라는 고민과 염려가 있어요. 나는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2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음. 그래서 앞으로 개봉하게 될 큰 영화는 블레이드 러너가 이제 2049가 네. 기다리고 있지만 크게 겹칠 것 같진 않고. 네. 연휴를 통해서 한국을 많이 나가셨던 분들이 들어오면서 야 한국에 그런 거 개봉했다며 그러면서 보러 가실 분들 합쳐봐도 맥스 500만 정도 가지 않을까. 전 뭐 600만. 그래서 생각해보면 제작비가 많이 들긴 했네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음에도 그만큼 돈이 든 걸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봐야 BEP를 500만 넘기는 건데. 나 좀 조정할래. 그럼 650만 할래. 650만. 650만? 그냥 제가 제일 짜군요. 600만? 네. 네. 자, 그럼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면 좋을까요? 15세 관람가잖아요, 이 영화가. 네. 15세 이상, 그리고 대학생까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정묘호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인조, 반정, 광해군, 누가 어떻게 된 거야? 막 헷갈리잖아요. 동인, 서인, 북인, 남인 막 다 나오잖아. 근데 그게 딱 첨예하게 갈등하면서 중국도 막 이제 바뀌던 시기니까 그 시기를 좀 이런 콘텐츠로 접하면 궁금증도 생기고 정리도 되고 공부하는 기분으로 봐도 될 것 같고. 지금은 특히나 역사를 필수로 안 배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린 친구들이 좀 많이 보면 좋겠네요. 어린 저 같은 사람들. 막 말하고 있어요. 자, 황 대리님은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한국 영화의 피로도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어 왔고 그분들은 이제 보셔도 된다. 새 아침이 밝았다. 아, 그러고 보니까 또 특이한 점이 있네. 이 영화가 독특한 톤이 있잖아요. 네. 그게 룩에서 나오는 톤도 있지만 말할 때 침 튀어가면서 이마에 핏발 서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안 나와. 이 영화를 통틀어서. 왜냐면 왕 앞에서 떠드는 거.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좋았어. 자제해야 돼. 그리고 한두 번 핏발 올리는 송영창 배우가 맡은 배우. 그거 좀 못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조용조용 얘기해도 되잖아. 근데 배 감독님이 이렇게 느낀다는 거는 굉장히 유효하게 작동했던 장치가 하나 있다는 건데 클로즈업이 하나도 낭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피로하지 않았어. 네, 클로즈업이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 안에서 이 배우가 하는 역할, 이 안에 캐릭터가 하는 역할이 분명하더라고. 이때까지 이렇게 클로즈업을 쓰는 영화가 최근에 보는 게 언제였나? 잘 만들어졌어요. 수작이에요. 네, 네, 네. 정말 웰메이드. 맞아요. 잘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2병이 발동해가지고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렇지, 우리가 그렇지. 너무 먹물이 든 게 될 수 있기 그러니까 난 그게 때문에 걱정이야. 저는 요 어그로를 끌고 가겠습니다. 어. 재미의 요소는 음. 광해와 최종병기 활에 네. 비해서 떨어집니다. 아, 비교가 되죠. 네. 확실히 저도 그거 그 지점에 비교가 대해서 되지. 할 말이 있어요. 잘 만들어졌는데 광해는 뭐 나름의 이제 흥행 공식을 잘 따라가지고 그냥 보는 자체로 이야기의 서사만으로도 쭉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게 있고 네. 활은 시종일관 할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 뭐 이제 같은 병자호란 때 얘긴데 네. 그 심지어 배우도 같아. 그렇지. 이제 네. 완전 신분상승을 그러네. 막- 사실 뭐 있어? 계속 달리면서 활 쏘고 말고는 없잖아. 그렇지, 그렇지. 네. 활만 쏘는데 말도 안 되게 막 비틀어서 쏘고 막 네. 넘어져서 쏘고 막 쏘는데 쫄깃쫄깃함이 있는데 맞아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서사에서 오는 그런 쫄깃함은 조금 떨어졌다. 그래서 그냥 그런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뭐야? 맞습니다. 너무 좀 그래. 그럴 수 있네. 우울하고 뭐 칙칙해.
왕 앞에서 싸우는 얘기니까 서로 치고받지를 못해. 그 한 명이 말하면 그 다음 애가 말해야 돼. 말도 왜 끊어먹고 막 소리 지르고 이래야 재밌는 건데 이 앙상블이 아니잖아요. 전화 한 다음에 한 명이 말을 다 해. 그런 다음에 또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막 이런 부딪히는 이런 긴장감. 유일한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이 그거잖아요. 맨날 고개 숙이고 있다가 고개 한번 들었는데 오씨. 그러니까 유일한. 살짝 견눈질하는 게 엄청난 스펙타클을 주는. 어이 저 새끼 고개를 들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야기로 잘 꾸며져서 이게 막 이렇게 수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면 정말 잘했다는 건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인 관객 입장에서 나는 정말 가서 재밌고 쫄깃쫄깃한 거 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다를 수 있고 오히려 저는 남한산성을 보셨거나 네. 아니면 쫄깃한 이야기의 구성보다 정말 불꽃 튀는 연기가 좀 보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은 가셔가지고 조금 색다른 경험 야 한국 영화도 이럴 수 있구나 제목이 엄청난 기대를 하게 하긴 하거든요. 네. 저도 남한산성 처음 책 나왔을 때 엄청 기대했거든. 행주산성에서 왜 행주에 돌을 던지고 이런 그림을 생각하면서 남한산성 옛날에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 춥다 이런 느낌밖에 못 얻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화도 그런 걸 기대하고 뭐 활 뭐 이런 걸 기대하고 가시면 정말 깜짝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겠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영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할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사가 합의 안 맞죠. 안녕 해야 되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잠깐.